안녕하세요, 건담 올리기 아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기체 인물 리뷰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승일님이 요청을 하신 프라모 유니콘 건담을 준비해봤습니다. 기동전사 건담 UC 6화 후반부와 7화에서 모습을 드러낸 기체인데요. 방어 장갑이 늘어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프라모라는 명칭이 붙은 어떻게 보면 약간 특이한 케이스의 기체입니다. 어떠한 기체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 번호는 기존 유니콘과 동일한 RX-0, 전고는 21.7m, 디스토리 모드 때 얘기고요. 중량은 45.1톤, 맥시멈으로 76.9톤까지 풀 무장시 무게로 추정이 되고요. 수대측기 함대 세력과 최종 결전을 앞두고 전략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버나지의 친구인 타쿠야 이레이가 고안한 프라모 계획을 반영한 최종 결전 사양입니다. 이제 OVA판에서는 타쿠의 고안을 NY 밀리터리스사의 아론 테이제프라는 인물이 이제 같이 조정을 하는데요. 게임판에서는 타쿠야가 꿈에서 본 강화 계획을 그대로 실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약간의 내용 차이가 있긴 한데, 영상판으로는 이제 아론 테이제프가 진행을 하고요. 하이퍼 바주카 둘, 제스타용 그레네이드 런처, 스타크 제간용 대함 미사일 런처, 제간의 핸드 그레네이드, 빔 게틀링건 6자루, 각부 핸드 그레네이드 2세트, 빔 매그넘 한정에 시드 3장까지 기종을 불문하고 넥 아가마에 보관되어 있던 무장을 최대한 탑재한 결과 총 17문에 달하는 엄청난 화력을 가지게 된 기체입니다. 뒷면에는 이제 베이스 제버의 로켓 부분을 개조한 대형 부스터를 달고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사용된 무장은 이제 데드웨이트, 이제 한마디로 무게가 오버되는 거죠. 한마디로 빈 무장임은 사용하지 못하면서 무게만 차지하게 되니까 그 데드웨이트 활을 피하기 위해서 수시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언뜻 보면 이제 아무런 계산이 되지 않은 강화 형태로 보이지만 타쿠야가 잘 계산을 해서 기체의 불균형화를 막고 있고요. 이 장비는 또 디스토리 모드시 변신을 할 때 방해를 일체하지 않도록 잘 고려가 되어 있어서 지금 설정화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변형을 진행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위치에만 이렇게 잘 계산되어서 장비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허리 장비 쪽을 포함해서 모든 화기가 원격으로 발사가 가능하고요. 사이코미와 연동한 유니콘이 이제 인텐션 오토매틱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제 파일럿에 의한 목표의 탐지와 호응해서 어느 정도 자동으로 또 초점을 맞춰준다고 합니다. OVA에서 이제 중파한 리젤에게 물려받았던 빔 라이프도 일시적이지만 맨손의 장비에서 그 조사 시간을 연장을 해서 쏘아는 그런 고출력 사격 모드, 기오틴 버스트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제 다른 무장과 병행해서 능숙하게 적 전선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방어면에서는 지금 설정화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드가 기존 한 장에서 이제 총 3장까지 총 늘어가 놨습니다. 그러의 반면에서는 장갑, 아머는 추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풀 아머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이것에 관해서도 작중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타쿠야가 이 강화 방안을 제출을 했을 때 프라모 유니콘 건담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으로부터 이제 이 명칭이 그대로 이어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게임이나 이제 프라모 모델에서는 사이코 프레임이 녹색으로 발광한 이른바 각성 상태, 지금 설정화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UC 소설 그리고 OVA와 함께 모든 무장을 장비한 이 모습은 유니콘 모드 또는 디스토리 모드에서 붉게 발광한 상태,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이코 프레임 상태에서 전투를 하고 있고, 이렇게 각성 상태가 됐을 때에는 대부분의 무기를 다 쓰고 퍼지한 후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설정화의 모습, 무장을 장비하고 있는 녹색의 사이코 프레임을 하고 있는 프라모 유니콘은 본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무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장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 발칸건 지금 설정화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설명으로 대신 넘기면 양 어깨 부분에 탑재된 4장식 화기고요. 디스트로이 모드 때에는 장갑의 형상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노출이 되지만 유니콘 모드에서도 일단 사용 자체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부분 근데 일단 접혀 있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되어 있지는 않고요. 잡지 합의 재편에서 빔 발칸건이라고 소개하는 바람에 이제 명칭과 구조에 해설에서 혼동이 좀 있었긴 했지만 소설성 묘사에 따르면 빔이 아니라 실탄이었다고 해요. 5발의 한 발 비율로 성광탄이 섞여 있어서 탄도를 제 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무장 빔 매그넘. 유니콘 전용 화기계 무장으로 최대 특징은 이제 매그넘 탄이라고 불리는 에너지 팩을 사용한다는 점이죠. 매그넘 탄은
에너지팩 하나당 한 발밖에 사용할 수가 없지만 그 한 발의 위력이 일반 빔 라이플 4발분에 해당하는 아주 고출력이라는 점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빔 라이플에 내건 2탄을 에너지팩을 5개 한 세트로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백팩에 마운트해서 휴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출력의 빔을 발사하기 위해서 에너지팩을 하나의 탄환처럼 사용한다는 점은 새로운 발상이긴 했지만 에너지 캡 방식의 빔 라이플이나 제네레이터 직결식 무장에 비해서 얼마나 실용적이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가는 그러한 무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설정화가 또 없기 때문에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빔 4벨 백팩에 장비된 2개와 이제 양팔의 수납기에서 총 4개를 휴대를 하고 있는 무장이고요. 백팩의 빔 4벨은 이제 연결부터 꺾여 접혀 있는 상태로 수납이 되지만 사용할 때는 이제 그립부가 180도 회전을 하면서 발도하기 편한 위치로 바뀌게 됩니다. 이 빔 4벨 디스토리 모드 시에만 이게 전개가 되고요. V자로 갈라진 이마의 안테나처럼 이제 이 기체를 이제 건담답게 바꿔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죠. 팔에 수납된 예비 빔 4벨은 이제 손 머니플레이트에 장비하지 않고 수납부에 고정된 상태에서 일종의 톰파처럼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하이퍼 바주카. 유니콘 건담 전용으로 개발되어 있긴 했지만 형태가 좀 다를 뿐 다른 지구 연방제 모비스토아 것과 이제 성능이나 기능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무장입니다. 일반 사양의 바주카에 비하면 포신이 약간 짧은데요. 대신 이제 또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백팩에 마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무장입니다. 여기에 이제 또 추가적인 무장이 같이 매달리게 되는데 그 무장 중에 하나가 잠시 순서 어디겠니? 그레네이드 런처 요게 앞에 분에 수납이 되죠. 참고로 이 사진은 설정화가 없기 때문에 대신 MG 프라모 유니콘에서 프라모델 사진을 잠시 빌려왔습니다. 제스타용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레네이드 런처고요. 탄은 이제 프라모델 상에서는 2개를 동시에 장비하기 때문에 잔탄 쏘는 게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무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봤었던 그 바주카 앞부분에 이렇게 같이 장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신 또 대함 미사일 런처, 스타크 제관 등이 장비해 있었던 대함 미사일 런처고요. 유닛 자체에 마련된 센서에서 높은 명중률을 자랑하는 무장입니다. 요것도 이제 하이퍼 바주카에 같이 결합이 돼서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설정화에 보이시는 그리고 또 추가되어 있는 또 다른 무장, 요거 핸드 그레네이드. 원래는 이제 제간한테 장비되어 있던 핸드 그레네이드로 이제 프라모 유니콘에도 장비가 되어 있는데요. 소형이지만 추진 능력이 있어서 컴팩트하면서도 코스트 퍼포먼스까지 아주 우수한 장비라고 합니다. 하이퍼 바주카에도 장비가 되어 있지만 다리 부분에도 별도로 장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그러한 무장이 되겠고요. 이어서 이제 빔 게틀링. 원래는 이제 소데츠키에서 크샤트리용으로 신규 개발했던 빔 병기이지만 네오지온 잔당들의 거점이었던 팔라우에서 탈출할 때 버나즈 링크스가 유니콘 건담의 무장으로 사용했었던 바로 그 무장입니다. 양팔에 이제 한 개씩 장비할 수 있었지만 조인트 프레임을 변형시켜서 양팔에 2개를 모두 고정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이게 프라모 유니콘이 되면서 양팔 그리고 이제 백팩부까지 합해서 총 6개의 이 게틀링 건을 부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장비를 하고 있는 무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실드. 유니콘 모드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연방군제 실드처럼 심플한 육각형 모습이지만 디스토리 모드가 되면은 실드 양 측면에 4개의 날개형 플레이트가 전개가 되고 중심부에는 IP드 제너레이터가 노출이 되면서 익히 알고 있는 그 유니콘 건담의 실드로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탄뿐만 아니라 빔 병기를 방어하는 데도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실드고요.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실드는 총 3장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양팔과 백팩부에 또 추가로 이렇게 장비를 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무장부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상에서 활약상을 좀 보야겠는데 6화 이제 후반부에 이제 비로소 준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프라모 유니콘으로 이제 강화되는 모습이 잠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바지에 실제 출격을 하게 되고요. 그 직후 이제 리디의 벤시 노름과 격돌을 하면서 6화가 끝이 나고 7화는 일단 캡처본으로 보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7화에서 이제 벤시 노름과 바로 이제 이어서 격돌하게 됩니다.
팀이 아주 둘이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제 마리다의 지원으로 버나지는 넬 아가마로 향하게 되고, 넬 아가마 함대와 합류를 해서 투데치키의 모비스를 상대로 이제 무쌍을 펼치고 전투를 돌입을 합니다. 그 이후 이제 난입한 안젤로 자우퍼의 사이코제머로 NTD가 차단이 되지만, 이제 벤시 노론의 리디한테 마리다가 죽게 되고, 그 죽음을 느낀 버나지가 고통스러워하면서 그의 마음에 답한 유니콘은 사이코뮤 차단 필드 내에서도 이제 NTD를 다시 발동을 하게 되죠. 이 시점부터 이미 무장들은 차례차례 다 쓰고 퍼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프라모 유니콘이라고 부르기 좀 애매한 입장이 되어 있는데요. 뭐 그 이후로 간략하게만 좀 더 스토리를 좀 더 본다면은, NTD를 발동해서 이렇게 가란시에를 지구 밖 인력권으로 끌어올렸을 때 힘처럼 이렇게 무지개 빛으로 반하는 이제 유니콘 실드들이 원격 조정하고 있던 로젠줄로의 사이코제머를 모두 부숴버리고요. 이제 여기서 해방이 되면서 로젠줄로를 박살을 냅니다. 그 다음 이제 넬 아가메 합류 전에 마리다를 죽이고 괴로워하고 있던 리디를 만나게 돼서, 죄책감과 뉴타임의 가문으로 괴로워하고 있던 리디에게, 리디는 이제 버나지한테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지만 버나지는 그런 리디를 무시하고 바로 넬 아가마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귀환했던 유니콘이 이제 빔 게틀링건을 재보급받고 미네바 자비 포피스에 태운 채 메가라니카로 향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풀 프론탈의 온갖 방해 공작과 이제 네오지온과의 전투,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이제 프라모 유니콘의 활약상에서는 좀 거리가 많이 멀어지기 때문에 이야기는 이쯤에서 컷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전탄적인 유니콘의 프라모 유니콘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프라모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모 유니콘은 또 의외로 많은 라인업으로 제품화가 되었는데, 우선 MG 150번 프라모 유니콘 버카 2011년 12월 24일 8,000엔의 가격으로 발매가 됐습니다. 그 당시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별명과 함께 출시가 됐는데요. 빔 라이플, 바주카, 핸드그레네이드, 부속된 무종이 총 9종류 27개 플러스 알파, 그리고 백팩에는 무장 장착용 추가 프레임이 탑재가 되어 있었고, 등에 거대한 스러스터를 진행하기 위해서 스러스터 서포트 스탠드까지 부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94식 베이스 제버를 재현할 수 있었던 그러한 제품이고요. 잠시 3D 스핀을 좀 보시면 이 엄청난 볼륨감을 자랑하던 바로 그 제품, 버카 아니랄까봐 이 엄청난 데칼링까지 참 여러 사람 힘들게 했던 바로 그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HGUC로 넘어와서 UC 156번 프라모 유니콘 건담 유니콘 모드 2013년 5월 2일 3,000엔의 가격으로 발매가 됐고요. 빔사비를 포함해서 25개에 달하는 무장이 부속되어 있고, 또 이 무장은 별매의 HC 유니콘 건담 디스트로이 모드에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대형 부스터를 지지하기 위한 이제 별도의 받침대도 부속이 되어 있고요. 공식 이미지상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찍어놓은 3D 스핀 이미지도 잠시 보도록 하죠. 많이 좀 심심하게 생겼습니다. 스티커 노출된 것도 없고, 하지만 일단 HG에서 MG와는 다른 또 HG만의 또 프로포션과 가동률을 볼 수 있었던 그러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던 제품이고요. 다음 프라모 유니콘 디스트로이 모드 2014년 4월 19일 발매를 했고, 가격은 3,200엔. 사이코 프레임은 이제 에피소드 7 키 비주얼로 그려졌던 클리어 그린으로 일명 각성 모드 이렇게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드와 빔 게틀링건 전시용 베이스가 또 부속이 되어 있고요. 하이퍼 바주카나 대형 부스터 등을 백팩에 세트하기 위한 추가 마운트 프레임이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런 제품, 지금 공식 이미지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스탠드가 부속이 되어 있었던 제품이고요. 3D 스핀은 잘못해서 넘어가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SD 프라모 건담 비비전사 390번 2014년 4월 19일 아까 봤었던 디스토리 모드랑 같은 날에 발매했던 1,500엔 제품입니다. 기존과는 다른 이제 새로운 가슴 사이코 프레임 팔꿈치 관절의 가동도 제한을 했고요. 눈동자의 유무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프라모 특유의 압도적인 볼륨의 무장, 대형 부스터와 대형 미사일 런처 등 다양한 추가 무장 파츠가 부속이 되어 있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SD지만 그래도 충실하게 잘 재현되어 있었던 그러한 제품이죠. 이건 3D 스핀을 찍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 이미지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프라모 유니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분명 이름에는 프라모라고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머가 아닌 웹폰이 잔뜩 달린 되게 이상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기체 프라모 유니콘. 극중에서는 그 수많은 무장들을 차례차례 사용해 가면서 퍼지하고 나중에 가면서 다시 일반 유니콘으로 돌아와 버려서 살짝 아쉬운 감도 있습니다. 이 무장들을 잔뜩 짊어지고 이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했는데 계속 떨고자 나가죠, 무장들이. 무장만 보면은 윙 시리즈의 헤비함즈나 덴드로비움 같은 느낌도 살짝 들었었는데 좀 사실상 좀 아쉬웠습니다. 이 무장으로 활약하는 장면이 많지 않아서. 프라모델에서도 이 다양한 라인업에 엄청난 볼륨감을 선사했던 이 기체입니다. 요번에 PG 유니콘의 정보가 공개가 되었는데 과연 이 프라모 유니콘은 PG로 발매가 될 것인가도 하나의 큰 중요한 관심사로 잡힐 것 같습니다. 왠지 한정판 개념으로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요. 이 좋은 아이템을 그대로 묵힐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드네요, 생각보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진행이 되고요. 2주 뒤에 다시 기체인물 리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